여러분 안녕하세요. 얼마 전부터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모 채널 TV 프로가 중장년층과 노년층 사이에서 인기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소음과 공해로 찌든 도시생활의 염증을 느낀 나머지 자연에 대한 애틋한 동경과 고향에 대한 아련한 향수가 짙게 표출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대략 175년 전 우리 세대보다 훨씬 앞서서 자연인의 삶을 몸소 실천한 사람이 미국 땅에 있었습니다. 바로 사상가이자 작가였던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였지요. 당시 미국이라는 나라는 미친 듯이 산업화의 길로 치닫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전도양양한 소로우는 1845년 7월 4일 28살의 젊은 나이에 자본주의의 거대한 톱니바퀴에서 호련히 튀어나와 매사추세츠주 콘코드 인근에 있는 월든 호숫가를 찾았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문명생활을 등지고 로빈슨 크루소처럼 외롭고 고독한 혼자의 삶을 시작함으로써 시대의 흐름에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월드는 콘코드시에서 남쪽으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으며 둘레가 3km도 채 안 되는 작은 호수로 숲이 울창한 낮은 언덕으로 에워싸여 있습니다. 소로우는 이곳 월든 호숫가 숲속에서 길이 대략 4.6m, 폭 3.5m, 기둥 높이가 2.4m 되는 통나무 오두막집을 짓고 정확히 2년 2개월 이틀 동안 평범하게 살며 고상하게 생각하는 노동과 사색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소로우는 손수 통나무를 베어 집을 짓고 밭을 일구어 농사를 지었으며 낚시로 물고기를 잡고 땔감을 위해 톱질과 도끼질을 하고 손수 만든 빵으로 배를 채우면서 생존을 위한 자급자족의 삶을 영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꼭 필요한 만큼의 노동만을 했으며 그 외에 남는 시간은 관찰과 사색을 즐기면서 철저한 직업적 사색가로서의 삶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그는 밤에 들리는 개구리, 대강오리 등 온갖 짐승의 울음소리와 겨울 호수의 얼음 깨지는 소리, 그리고 계절의 변화가 펼쳐주는 아름다운 호수와 숲의 모습에 온몸이 하나의 감각이 되는 듯한 무한한 행복을 느꼈으며 소박하고 원초적인 삶과 인습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통해 인간과 자연, 인간과 사회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누렸습니다. 실로 소로우가 월든 호숫가에서 보낸 시간은 아마도 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의미가 있었던 시기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월든에서의 생활은 이후 그의 삶의 향배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소로우 스스로가 밝히고 있듯 그가 숲으로 들어간 이유는 현실 도피가 아니라 사려 깊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인생의 본질적인 사실들만을 직면하기 위해서, 삶의 정수를 빨아들이기 위해서,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 이르렀을 때 진정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소로우는 그가 30살이 되던
1847년 가을 일단 통나무집에서의 은둔 생활을 마감하고 숲에서 나왔습니다. 정확히 2년 2개월 이틀 만이었습니다. 그는 은자의 생활을 마치고 나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숲에 들어갈 때처럼 확실한 이유가 있어서 숲을 떠났다. 그때는 나에게 아직 살아야 할 몇 개의 삶이 더 있어 보여서 하나의 삶에 그 이상의 많은 시간을 내어줄 수가 없었다. 소로우가 월든 호숫가 숲속에서 보낸 2년 2개월 이틀간의 생활을 담은 역작이 바로 1854년 8월 9일에 처음 출간된 월든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녹색 서적이라 할 수 있는 이 책이 담고 있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자연에 대한 예찬과 문명에 대한 통렬한 비판입니다. 소로우는 문명 사이의 온갖 편의를 훌훌 벗어던지고 숲속으로 들어가서 자연에 순응하며 자연과 교감하는 원초적 생활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연 예찬의 저변에는 물질 문명에 대한 신랄한 풍자와 함께 인간의 존재 의미에 대한 깊은 사색과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둘째, 세속적인 성공의 개념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산업 발전이 인간에게 안락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대에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 왜 그렇게 서두르며 또한 돈벌이나 사업을 위해 왜 그렇게 광분해야 하는가? 소로우는 여가나 여유도 사업만큼이나 중요하고 진정한 부자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거의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사람이 부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소유물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없이 지내도 되는 것이 많으냐 적으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즉, 진정한 삶은 풍부하게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존재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월드는 한국의 소로우라 불리며 동양의 은자다운 삶과 무소유의 삶을 주창하고 실천하다 타계한 법정 스님의 머리맡에 늘 놓여 있었던 책으로도 유명합니다. 선승이며 자연주의 사상가이고 실천가인 법정 스님도 소로와 마찬가지로 청년기에 출가해서 인생의 대부분을 산속 오두막집에서 홀로 수행하며 보냈습니다. 또한 소유와 발전만을 강조하는 세상의 통념에 반기를 들고 가난과 간소함 속에서 삶의 본질을 발견하는 진정한 삶의 길을 역설했습니다. 법정 스님은 그의 무소유란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어찌 보면 소유사처럼 느껴진다. 더 많은 자기 몫을 챙기기 위해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 소유욕에는 끝도 없고 휴일도 없다. 그저 하나라도 더 갖기 위한 일념에 출렁이고 있다. 물건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아 사람까지 소유하려 든다. 그 사람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끔찍한 비극도 불사하면서 제 정신도 갖지 못한 주제에 남까지 가지려고 한다. 또한 법정 스님은 간디 어록에서 나는 가난한 탁발승이요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물레와 교도소에서 쓰던 밥그릇, 염소젓 한 깡통, 허름한 담요와 수건, 그리고 대단치도 않은 명성, 이것뿐이요 라는 글을 읽고
몹시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잠시 이 세상에 머물다 가는 데는 그리 많은 물질과 소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진정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으며, 또한 우리는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가는 나그네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이 세상에 잠시 머무는 동안 빌려서 쓰다가 그대로 놔두고 떠나는 것이지요. 눈꽃이 아름다운 것은 잎이 져버린 빈 가지에서 피어나기 때문이며, 빗물을 머금어도 연잎이 찢어지지 않는 것은 감당하지 못할 물은 미련 없이 비워버리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